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원래 그 일요일 낮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방송을 원래 안 하는 날인데, 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3일 연속 방송을 하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연속 방송 3번 하고 뭐 4일날 죽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매 저작권님, 싱크헤드님, 네, 싱크어헤드인가? 팬클럽, 아니, 팬클럽이 아니라, 이 뭐지, 초콜릿?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네. 어우, 지금 날이 너무 지금 덥죠? 그죠? 네. 개표 방송, 모바일 현이님, 차방님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에서요, 시민단체, 무슨 시민감시단, 응. 이번 선거에 대한 시민감시단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 개표하는 날 당일에, 개표 당일에 4시부터 이번 지방선거 시민감시단이 개표 현장을 생중계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는 어떤 오류도 생길 수 없게끔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감시를 하겠다. 토키 누나님, 그린짱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개표 관리만, 개표장 모습만 보여주는 방송인데, 그때 방송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불질러야 되지 않겠어? 내가 무슨 선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표 방송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랄하면 정말 중성관이 불질러야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표하는 장면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 이 시청자 의견에 올린다 그랬는데 올렸나 모르겠다. 어, 어, 예. 부정선거 꼼짝마, 안심선거, 시민감시단 활동, 눈길. 그래서 이제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시민감시단이라고 떴대요. 시민감시단 댓글 공작 선거 부정 이젠 없어야 한다. 서울 곳곳에서 투표함 포위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재기발랄한 감시활동이 시작됐다. 50명의 변호인단과 일반 시민 300명으로 구성된 안심선거 시민감시단은 29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달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안심선거를 위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더 이상 댓글의 의혹과 정치 개입, 선거 부정을 걱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 없는 선거, 사전 투표함을 지키는 CCTV 24시간 가동, 개표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선관위 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활동의 제안자 중 한 명이자 최근 KBS 앞 TV 버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던 박준영 씨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댓글 공작을 비롯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 다음에 투표한 봉인 훼손, 무효표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심지어 전자개표기 부정 가능성까지 선거에 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꽃인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도 사전투표함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를 시민의 눈으로 직접 감시하기 위해 변호사를 위한 IT 전문가, 방송인, 의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감시단은 시민참여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선거방송이란 취지로 시민 선거방송
방송국도 오픈해 4달 4일, 즉 6월 4일이죠. 지방선거 당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개표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더 개표 라이브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또 SBS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를 패러디한 투표함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콘셉트로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퍼포먼스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쓰고 왔다는 송지선 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도 내 권리가 이 표에 잘 표현되는지 잘 몰라 우리의 권리 행사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선관위에서는 개표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개표를 선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서 선거 파티라는 이름을 붙여 선거 자체를 민주주의의 파티로 보고 재미있게 참여해 개표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라는 미디어 오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 개표 라이브, 그 더 개표 라이브라는 그 내용을, 그 더 개표 라이브라는 방송 내용을 우리 방송에서 이제 그 중계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더 개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내 생각에는 그 개표 방송 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 그 종편이랑 KBS랑 전부 다 KBS, MBC 종편 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맡아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거기서 걔네들 올라오는 그 투표수 있잖아, 개표수. 그 개표 숫자들을 시간과 더불어서 계속 채팅창으로 남기는 거야. 채팅창으로 이제 계속 남겨놓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그 내용들을 뭐 녹화를 뜨셔도 좋고, 그래서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어떤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채팅창으로 각각 지금 이제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뭐 어느 지역 몇 표, 이렇게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지역 그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쓰는 거지.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 선관위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초반 2010년까지는 내가 선관위를 딱 연결을 해놓으면 선관위에서 가장 먼저 정보가 올라왔어. 그러면 그 선관위에 올라온 정보를 갖고 개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그 선관위에 개표 결과를 올리기 전에 방송으로 먼저 보낸 거야. 왜냐하면 일반 방송국은 방송국에서 먼저 이제 방송국에서 그래픽화하는 과정을 거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빨랐단 말이야, 개표 방송이. 내가 그 선관위에 개표 올라오는 데이터를 먼저 방송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반 방송보다 내가 좀 빨랐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일반 방송에서 먼저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에는 늦게 올리는 거야. 선관위에는 늦게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래봤자 이제 나의 개표 방송을 못 따라왔었는데, 좌지간 지금은 이제 이 선관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좀 없는 상태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이 더 개표 라이브하고 각 방송사별로 올라오는 선거 개표 자막들, 그 자막을 보신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쓰는 거야. 그래서 1, 2, 3등까지 계속 이제 없으면 1, 2등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개표 현황을 함께 올리는 걸로. 선동 역시 제가 오늘도 한 사람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우리 시청자들이 이 선동이란 말, 사실 이 선동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행동하게 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보면서 선동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공감이 우러나왔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뭔가 망치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동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추천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용엽도 와서 벌레도 와서 감동하는 방송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셨나? 추천 1403. 보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니까, 110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이해해야 되겠구나. 우아한 국민님 감사합니다. 알지? 4분 남았어. 4분 안에 2000명이 안 들어오면 오늘 그냥 4시까지만 하고 방송 끝내겠어요. 우아한 국민님 감사드리고요.
더해피님도 감사드립니다. 뭐 이 추천도 안 하고 보는 방송 하면 뭐 하겠어. 주일날 방송했으면 추천 2,000개는 받아야지. 2,000개도 추천 못 받는 방송을 뭐하러 하나? 뭐야, 김용식 의원 망치 부인 잘 모셔. 알았어? 김용식 의원은 누군데? 난 모르는 외간 남자를 왜 나한테 끌어다 붙이고 지랄이세요. 예. 남의 남자들은 왜 날 잘 모셔라 마라 지랄이세요. 예. 나는 그 김용식이라는 사람 몰라요. 김용석은 아는데, 김용식이는 몰라요? 예. 진짜 웃긴 사람이야. 너 지금 뭐 불륜을 뭐 이렇게 막 중계해주는 뭐 그런 뭐 아줌마의 뭐 세컨 라이브 뭐 이런 거 지금 찍니? 좀 웃기고 앉아있어 진짜. 예. 나한테 그 외간 남자 찍어붙일 생각 하지 말고 방송이나 봐.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요구했냐면 그 시민감시단한테 지금 시민감시단에 시민감시단이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지난 그 전국의 주민센터 수가 있잖아요. 전국의 주민센터가 수천 개야. 이 서울에 말이에요. 우리 도봉구만 쳐도 이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 23개구? 25개구? 25개구가 있어.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열 몇 개씩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만 주민센터가 500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야. 400개가 넘어. 그죠? 그럼 400개가 넘는 주민센터에 투표함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400개가 넘는 주민센터에서 발행된 투표수와 투표용지 수와 그 다음에 투표인 수, 이게 맞아야 돼. 그죠? 예. 그게 지금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서울에만 수백 개니 전국으로 따지면 이게 수천 개란 말이야. 그러면 수천 개의 투표함이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어야 돼요. 예. 지금 의혹이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국에서 지금 벌써 주민센터별로 이제 지금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 표씩 오류가 나. 그러니까 발행수가, 투표용지 이렇게 빼놓은 숫자가, 투표용지를 발행시켜 놓은 숫자가 투표 인수하고 틀린 거야. 한두 표씩. 그래서,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그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센터가 있어. 우선 우리가 뭘 조사해야 되냐? 전국의 주민센터. 전국의 주민센터를 조사해야 돼요. 지방은 면사무소잖아. 지방은 면사무소이고, 서울 같은 경우엔 주민센터인데, 그 센터, 이번에 투표가 이루어진 전국의 센터 수를 센다. 그리고 그 센터 수와, 그리고 투표인수는 지금 보도가 나왔죠? 그죠? 투표인수는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게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용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용지수와 투표인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오차가, 만약에 한 동네에서 한 표씩만 오차가 나도 수천 표예요. 그죠? 한 센터당 하나만 오류가 났어도, 가령 발행 용지수가 더 많다 그러면 이게 수천 개의 오류가 뜨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라면 뭘 비교해야 되냐면, 근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는요 15표로 당락이 결정돼요. 15표 2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수천 표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수천 표의 오류 미만의 표 차이가 나는 곳은요 전부 재선거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수천 표에,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했을 때 투표용지에 이상한 그 QR 마크 있었잖아요. 막 이상한 그림. 그 QR 마크가 뭐냐면 지역 선관위 표시야. 그러니까 저는 도봉 지역에 도봉 1선거구예요. 그럼 도봉 1선거구 투표용지를 줬단 말이야. 근데 그 도봉 1선거구 투표용지에다가 투표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투표인, 그러니까 신청한, 사전 투표한 투표인 수와 그 다음에 그 도봉 1선거구의 투표 용지 수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가 뭘 넘으면, 당락수를 넘으면 그건 저기예요. 재투표해야 돼요. 이해가 돼? 응?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그 쓸데없는 얘기하면 블랙이야. 오한마 조폭. 알았지? 나 오한마란 말 아주 싫어해. 자꾸만 그 쓸데없는 얘기하면 강퇴시킬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 도봉에는 4개 선거구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1선거구에서 사전투표한 인원은 10,000명이야. 뭐 10,000명까지는 안 되겠다. 뭐 사전투표한 게 5,000명이야. 5,000명이 이제 용지가 발행됐어. 근데 그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는 4,900명이야. 그러면 100표의 오류가 생긴 거지. 뭐요? 자, 그 도봉 제1선거구로 온 투표용지 수를 셌더니 5,000표가 들어왔어. 근데 도봉 1선거구에서 사전투표 신청한 사람은 4,900명이야. 그러면 약 100표의 오류가 생긴 거야. 그지? 근데 제1선거구에서 뭐 이 구청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에 1, 2, 3, 4선거구를 다 해야 되는 거고 1선거구의 시의원하고 구의원이 100표 이내로 당락에 갈렸다. 그러면 이 선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 차이가 그 투표인 수하고 투표용지 발행 수하고의 표 차이, 그 오류 차이가 어떤 그 후보들 간의 당락 차이를 결정한 표 차이보다 많으면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행됐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야. 선거 무효가. 그래서 후보들이 그걸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표장에서. 예. 개표장에서 후보들이 특히나 지금 선거는 수도권하고 강원이 접전이야. 수도권, 충북, 강원 전부 다 지금 영남하고 호남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접전이에요. 영남, 호남, 제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접전 중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확인을 잘해야 돼. 사전투표인 수, 그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수,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오류가 당락 숫자보다 오류 숫자가 크면 이 당락이 구의원은 50표, 100표로 갈려. 근데 50표 차이로 떨어졌어. 가령 이제 1등, 2등이 붙고 3등하고 4등 차이가 50표다. 그럼 이거 선거 무효가 돼요. 3명 뽑는 선거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선거 투표인 수하고 투표 용지 수. 투표인 수하고 투표 용지 수의 오류 이거 파악이 분명해야 돼. 동사무소별로. 예. 동사무소별로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그게 파악이 돼. 동사무소별로도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느 동네에서 왕창 투표용지가 재발행됐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투표용지 발행 숫자하고 그 다음에 투표인 신청 숫자하고 안 맞는 동네 거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투표인을 이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5,000명인데 사전투표한 사람은 1,000명인데 용지가 1,200개가 나왔다. 그러면 200표가 오류라는 거야. 그죠? 200표가 오류란 얘기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는 안 해. 200표씩 오류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하면 이게 자 봐봐요. 보통 한 동네에서 한 주민센터에서 그 투표수를 가지고 투표함에서 100개씩 200개씩 오류를 만들 수가 없어. 왜 안 되냐면 나중에 다 더했을 때 서울 시민 숫자가 안 맞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두 표는 몰라도 한두 표나 두세 표까지는 몰라도요. 100장 200장을 오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모바일 그 지역에 그 센터에다가 투표한 사람이 모두 그 지역 투표가 아니야. 이 센터에다가 투표한 사람이 모두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작을 못해.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투표용지를 받아갖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여튼 각 지역별로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 인쇄수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선관위는 뭘 제공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선관위가 제대로 못했을 때 이거는 특히 서울 수도권하고 이 강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각 주민센터별 투표인수와 투표용지수 이게 그러니까 투표용지 발행수야. 왜냐하면 투표함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용지수는 주민센터별로 세면 안 돼요. 뭐요? 선관위에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해야 될 자료가 뭐냐? 각 센터별 사전투표 인수,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발행수, 그것만 비교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선관위가 이거 제공 못하면 중선관위 이거 잘라야 돼요. 구속시켜야 돼. 예, 선관위장을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요거 잘 안 되면. 각 센터별 투표인수, 그 다음에 투표용지 인쇄수, 그러니까 이 출력 숫자를 해서 그 차이가 지나치다. 뭐 한두 표는 오류가 날 수 있는데 그 한두 표를 넘어선 몇십 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 주민센터 그 동장도 잘라야 되는 거고요. 동장도 잘라야 되는 거고 이 선거관리 제대로 안 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전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투표용지가 전부 다 QR마크에서 구분이 돼. QR마크에 따라서 쫙 구분이 되면서 동네마다 투표용지가 이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에 투표인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5월 30, 31일이면 이미 그건 전자처리가 됐기 때문에 각 선거구별 투표인수는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표장에서 뭘 봐야 되냐? 후보별로 그 개표 참관인들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동네에 나온 투표용지 수가 뭐하고 맞냐? 사전투표인수하고 맞냐를 파악해야 돼. 사전투표용지가 사전투표인수와 사전투표용지수가 맞나? 그거 칼같이 조사해야 돼요. 그거 섞이지 않도록 해야 돼. 씩 섞어버리면 안 돼. 일반 투표용지하고 사전투표용지 수를 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들이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로 온 그 숫자, 용지수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인수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투표인수하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오해가 없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 파악해야 되느냐 하면 예. 물론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느냐. 각 주민센터에 투표를 했어.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모아진 표를 각 지역 선거 개표로 나누는 작업. 그것도 구분이 돼야 돼. 그것도 감시가 돼야 돼. 각 투표함 있잖아. 각 주민센터별 투표함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 투표함을 어떻게 제대로 발송하는지 그 감시 과정도 영상으로 제공해야 돼. 그 영상 제공 못하면 이거 선관위원장 이거 임무 제대로 수행 못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 그 과정에서 그 지역별 투표인수하고 투표용지수하고 장난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감시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선관위에서. 그걸 영상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면 이거 나중에 오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현장 개표 참관인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전자개표기라는 게 어떻게 되냐. 그냥 이제 투표를 열어. 그래서 그거를요 전부 다 앞면이 나오게끔 뭉태기로 넣어요. 그럼 뭉태기로 넣으면 그 뭉태기가 이게 돈 세는 것처럼 타르르륵 들어가면서 이게 기계를 통과해. 스캔 기계를 통과하면서 후보별로 나누어지는 거야. 후보별로 나눠져. 그러면 이 개표수를 그 후보별로 쭉쭉쭉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개표 참관인들이 자기 후보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자기 후보 숫자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선관위의 공개 숫자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예. 그게 필요해. 아우 진짜 이 투표장 6장이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 봐. 투표용지가 6장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 내 6장 7장 해결해 주고 갈게. 투표용지 6장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동네에 누가 무투표 당선이 된 거야. 군수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상대 후보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건 투표용지가 없어요.
투표용지 6장 문제 이제 해결됐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원래 7장인데 원래 7장이야. 근데 그 중에 어느 동네는 가령 이제 1, 2번 기호로 나와갖고 지난번 도봉구에 있었던 일이야. 1, 2번 나와갖고 시의원 선거를 했어. 등록이 됐는데 등록한 다음에 보니까 1번 후보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던 당원증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1번 후보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2번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됐어. 그런 경우에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용지 안 만들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6장 7장 문제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동네 그 달성군 군수는요. 지금 이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군수가 무투표 당선이야. 후보가 혼자이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달성군 군수 같은 경우에는 투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달성군 주민들은 투표용지 6장만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5장인 곳은 내가 5장인 곳은 모르겠어. 자, 5장인 곳 손 들어봐. 어디야? 5장이라고 얘기하는 곳 어디예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지금 5장이다. 손 들어. 정확히 어느 동네인지 밝혀봐. 없지? 너 지금 뻥깐 거지? 달성군은 5장이라 거기는 무투표 당선이 2명이야? 달성군이 무투표 당선이 2이야? 대구 달성군이 무투표 당선이 2이야? 아니 대구도 광역시잖아. 대구는 기초 없어요? 잠깐만요. 대구는 기초의회가 없나요? 대구 달성군 의회 있죠? 달성군 의회가 있어. 그리고 달성 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대구시장 뽑고 대구시의원 뽑고 교육감 뽑고 그렇잖아. 정당 투표 2장 하면 7장인데? 어떻게 5장이 나와? 달성 군수는 투표가 없으면 6장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5장이야? 5장 투표 뭐뭐 했어요? 5장 투표 뭐뭐 했는지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은 그러면 2단위가 무투표 당선이란 얘기인데 군수하고 또 뭐? 군수하고 제주는 아마 기초가 없을 거예요. 제주는 기초가 없는 걸로 알아. 대구 달성군에 어떻게 5장이야? 아니 자기가 투표 5장 했으면 알 거 아니야. 자기가 5장을 했으면 뭐뭐뭐 5장 했는지. 5장을 한 사람은 자기가 뭘 5장 했는지 알 거 아니야. 몰라? 만약에 5장을 했다면 2단위가 군수나 군의원이나 군수 군의원 또는 뭐 시의원 여기까지가 단일 후보인 경우 투표용지를 안 낼 수 있어. 투표용지 없이 그러면 만약에 3장을 빼면 4장만 낼 수도 있겠네. 대구시장은 후보가 2이니까 시장 선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 2개는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교육감 선거하고 4장으로 낼 수도 있겠네. 아마 이제 그 대구 달성군은 대구 경북 기초장 4곳 무투표 당선. 그래. 아예 경쟁자가 없다는 거구나. 그냥 한 당에서 나오고. 야, 대구 경북에서 기초단체장에 왜냐면 이게 15%가 나와야 지지율이 15%가 돼야 선관위에서 돌려봤거든. 근데 이제 지지율 15%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후보가 안 나오나 봐. 야, 대단한 동네다. 정말 대단한 동네네요. 예. 와. 선거가 필요 없네, 그런 동네는. 그죠? 예. 그 고담시티 이런 말은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서울 응암 이동도 5장이다. 서울 응암 이동은 어떻게 5장일까요? 예, 거기가 그 무슨 구 몇 선거구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7장인데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의회, 광역단체장
요 네 단계 중에 무투표 당선이 있으면 투표용지가 7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하던 얘기로 마저 돌아가서, 예, 그 6장, 7장보다 중요한 얘기가, 그래도 참, 그래, 우리 대단하다. 망치 부인이 7장이라 했는데 왜 우린 5장이야? 그럼 왜 5장인지를 알아갖고 와야 되는데 안 와갖고 와서 나한테 따진 거야, 지금? 망치 부인아! 7장이라더니 왜 우린 5장 주냐? 그럼 5장인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7장을 안 주면 물어봐야지. 그걸 안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따지면 어떡해. 뭐 어느 특정 지역은 4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5장만 주면 왜 5장이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묻지도 않고서는 4장 5장만 투표하고 온 다음에 망치 부인님 이거 수상한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물어본다고 안 잡혀가요. 어? 알았지? 그래도 이게 참 이게 와갖고 4장 5장 막 6장 막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생전 처음 투표해서 생전 처음 투표해서 그렇게 투표용지,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른 거잖아. 그죠? 예, 처음으로 투표해보니까 무투표 당선이라는 게 있는 걸 몰라서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기다 쓴 거겠지? 그만큼 이번에 생애 첫 투표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지? 자, 생애 첫 투표하신 분 손. 생애 첫 투표해본 사람.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놀래가지고 생애 첫 번째로 투표해보신 분 손. 맞네. 그래요. 처음이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투표가 되게 어려웠죠. 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떨리고 막, 특히 이제 처음에 투표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한꺼번에 이게 6장, 7장을 찍어야 되는데, 혹시 막 이렇게 딴 데 찍힐까봐, 막 인주가 들 마를까봐, 그런 것도 되게 걱정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막 이렇게 딱, 거기다 찍을 때 떨리지. 막 떨려서 혹시 저기 점에다가 선 밟으면 어떡할까, 선에다 걸치면 어떡할까, 막 덜덜 떨면서 막 찍고 막 덜덜 떨면서 가져갔는데 종이가 씩 바람에 날리고 막 이럴 때 막 굉장히 놀래잖아. 그죠? 예, 처음 투표하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막 후 불다가 침 튀면 어휴 이거 어떡하나, 침 묻어서 이거 못 읽히면 어떡하나 막. 그니까 침으로 후 불면 안 돼.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막 후후 불다가 잘못하면 침 튀어. 이렇게 흔들어서 말리면 돼요. 흔들어서. 예. 처음 투표하면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걱정이 되지. 그죠? 잘못 찍을까봐 종이 뚫어지. 자,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생애 첫 투표를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변화야. 그죠? 근데 하여튼 아직 투표가 안 끝났어요. 투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투표를 수요일까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마 수요일날 투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 이제까지 선거를 열몇 번 해봤다 그랬잖아. 2008년에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지지율이 14% 높게 나왔어요. 지지율이 14% 높게 나오고 제일 적게 지지율 차이 난 게 5%였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이겼고 최소가 5%, 최대 14%를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깠더니 2008년에 졌어요. 그 외에 술 먹고 100분 토론 나왔던 신지호 씨한테 졌어요. 1000표 차이로 졌어. 그러니까 지지율하고 투표율하고 달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 나이대 봤죠? 20대가 제일 많았다. 근데 이 20대가 20대가 군인들만 투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20대 미만 19세도 이번에 투표를 했나봐. 19세 이상이 투표가 돼가지고 19세 이상
그리고 20대가 합쳐갖고 119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뭐 군인 숫자가 많다. 내가 볼 때는 여자들도 투표 많이 했어요. 19세하고 20세가 투표 많이 했어. 이번에 19세 이상이죠. 그죠? 19세부터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19세도 투표를 많이 했어. 그리고 여성들도 투표를 많이 했고 20대 투표율이 되게 많다라는 거는 그 군인 숫자가 들어가서 몇십만 표가 더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20대가 제일 많이 해서 119만 표야. 근데 그 40대가 30대가 제일 적어서 89만 표야. 그죠? 아니 89만이지. 89만 표지. 89만. 30대가 89만. 그리고 40대가 92만. 이 정도 했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말고요. 퍼센테이지 말고 표수로 갖고 와봐. 퍼센테이지 말고 표수. 표수로 따지면 엄청나. 자.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무조건 군인들 다 투표권 보장한다고 다 의무적으로 데려간 숫자. 남자 20대. 그게 포함돼서 15.97%가 나왔고 나머지가 9%대가 나왔다래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30대가 프로테이지가 9.41%인데 여러분 이제까지 비례대표 아니 뭐지 그걸 뭐라 하냐 그 부재자 투표 전국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 합쳐야 2, 3%였다니까? 다 합쳐야 2, 3%인데 지금 30대 중에 9.41%가 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건 엄청난 거야.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특정 후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채팅창에서 그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어요. 예. 이 채팅창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요거는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 찍지 마라. 어떤 후보 찍어라. 그거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투표 당일에. 그러니까 이제 30, 31일 지나서 6월 4일 이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할 때 절대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돼요.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 촬영하면 불법이에요. 그 나중에 그 왜 불법인지 설명해 달라 그래.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세 번째는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SNS에 날리면 안 돼요. 특정 후보의 사진을 포스터를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날리면 안 됩니다. 특정 후보가 잘 보이게끔 해서 날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가령 이런 거를 그 투표하고 나와갖고 인증사진을 올리잖아요? 그거 걸려요. 예. 손 모양으로, 이거 전부 다 걸려. 어떤 특정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걸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지? 그래서 손으로 그거 표시해갖고 SNS 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선거하는 당일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의 사진을 SNS 프로필로 하면 안 돼요. 투표하는 당일에. 예. 뭐라고요? 투표하는 당일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의 포스터나 그런 내용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어요.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원래는 이런 거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예요. 왜 웃기는 거냐 하면 2012년에 대법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합법이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원래 선거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 가령 음식을 사준다든가 돈을 살포한다든가 물질을 살포하거나 돈을 살포하는 거 꼭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선거를 공포 분위기에서 치르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가락 모양을 절대 찍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SNS 하도 선동을 해서 그런 듯,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도 선동을 해서 그런 듯 그래놓고 지들은 어떻게 했어? 국정원 직원 70명이 40명씩 민간인을 조별로 할당받고 그 특정 지역 주부들 주민번호 이런 거 나눠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댓글 선동했잖아. 지네는 선동하고 처벌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예, 안 했다니까?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봤어. 지난 대선 앞두고 어떤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정권 바뀌면 커피 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유죄 판결 받았대요. 대선 때, 대선을 앞두고 정권 바뀌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니잖아. 정권 바뀌면 커피 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대. 그게 유죄래.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돈을 내겠다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 유죄 판결 나오는 거야. 그죠? 자, 무슨 어느 특정 후보가 기부 약속한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 관련 뉴스도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어느 특정 후보가 기부 약속을 했다. 예. 어느 특정 후보가 기부 약속을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거 선거법 위반이야. 지난번에 안철수가 자기가 대선에 당선되면 절반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거에 안 나와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지. 후보로 나왔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거. 후보 등록 안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걸린 거지. 그 후보가 기부 약속하는 거,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떤 후보든지 기부 약속을 하는 거는요. 그거 무슨 뭘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그거 밥을 사주겠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야.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더라. 특히 이제 시골의 할머니들이 많이 이제 당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후보잖아. 그 후보를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밥을 사줬다. 근데 그 밥을 가서 먹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0배로 물어내야 돼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 쪽 사람이 밥을 사주는 걸 가서 얻어먹었잖아. 만약에 10,000원짜리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50만원을 물어내야 돼요. 20,000원짜리 먹었다? 100만원 물어내야 돼. 30,000원짜리를 먹었다? 150만원 물어내야 돼. 커피 쏠 거다. 그것도 유죄인데 얼마 기부하겠다. 예. 이것도 그거 저깁니다. 그 선거법 위반 유죄예요. 네.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선거 때. 자, 그럼 왜 그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 법을 왜 만들었나?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아니, 박정희 전두환 이제 이승만 때부터요,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 5인 1조로 투표를 시켜. 이 반장이라는 게 있어. 동네에 보면. 통반장이 있는데, 통장 반장들이 동네 사람들 훤히 알잖아. 그러면 반장들이까지 동네 사람들을 다 구분을 한 다음에, 옛날에 그랬다. 지금 안 그런데. 그래갖고 반장들이,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을 묶어놔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4명씩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당 이런 애들이 그랬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투표를 하러 가는 거야. 데리고 투표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맨 첫 사람이요. 가서, 투표용지랑 똑같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 그래가지고 투표하는 척 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넣어갖고 있던 종이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와.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데 모처에서 만나갖고, 거기다 보는 앞에서 찍어. 투표용지에다 기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표한 거를 다음 사람한테 주머니에 넣어줘.
그리고 들여보내. 그럼 다음 사람이 가서 도장이 찍혀있는 걸 집어넣고 새 걸 가지고 나와. 그래서 밖에서 또 찍어서 들여보내. 그러면 정확히 5표가 한 번으로 찍었겠지. 그래놓고 그 5명한테 저녁 때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그랬던 거야.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어요. 5인 1조로.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차 타고 쭉 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야. 선거 때 되면 특히 시골에 노인분들이 차편이 없잖아.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막 버스 기다렸다 투표하러 안 오지. 그때 사람들 실어 나르면서 4명 5명 같이 오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 뒤밟아보면 틀림없어. 100%야. 그러니까 승합차나 자동차로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왜 선동꾼 빨갱이지? 찔리나봐. 찔리나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 그랬던 거야. 예.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 그렇게 했는데도 이승만 때 진 거야. 이승만 때 그렇게 막 5인 1조를 돌렸는데,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면서 꼬셨는데도,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야당이 막 앞서 나가고 있는 거야. 몇백 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개표장의 전기를 끊어버렸어. 개표장의 전기를 끊어버려가지고 그 개표장에 전기를 복구해서 딱 보니까 그 야당하고 여당 투표 숫자 적어놓은 거 그게 뒤바뀌어 있는 거야. 개표장에 그 적어놓은 숫자가 뒤바뀌어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 3.15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막 내용들이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 선거 무효 운동을 하다가 4.19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도 개표장에 가면 비상 발전기를 돌리는 백열등이 달려 있어요. 예. 임시 전기 시설을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 임시 전기 시설을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전기를 끊어가지고 결과를 왜곡시킬까봐. 그래서 지금도 백열등이 개표장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개표할 때, 이번에 이제 더 개표 라이브를 한대잖아. 그러니까 그 더 개표 라이브, 할 때요, 개표장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개표 부정이 옛날부터 있었어. 3.15 부정선거 때도 있었고요. 항상 보면, 그 특정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는 무대기표가 나와. 어떻게 무대기표가 나오냐면, 그 특정 지역의 특정 번호만 찍어가지고 여러 장이 한꺼번에 접혀서 나오는 거야. 그건 뭘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 빈 투표용지를 어떤 놈들이 막 가짜로 찍어갖고 집어 넣은 거야. 접어가지고. 지난번에 정동영 때 그런 문제 터졌잖아. 거기가 왜 그랬냐 하면 강남에서 그랬어. 강남에는요 비싼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고급 오피스텔에는 선관위가 못 들어가고요. 그냥 주민들하고 투표함만 놓고 나가야 돼. 경비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선관위도 못 들어가. 그럼 씨발놈들 나와가지고 지네들이 그 투표소에 와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골 때렸다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그 강남 지역에 투표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투표함이 많이 발견된 거야. 투표인단보다 많은 투표용지 수. 그 정동영 2012년 찾아봐봐. 투표인단보다 투표수가 많고, 그리고 막 대량으로 접혀진 투표도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어.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왜 매번 그런 얘기가 문제가 안 됐냐면, 언제나 투표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그런 어떤 그 투표인 수보다 많은 표수나 그런 이상한 문제점이 다 합쳐서 당락을 가른 숫자에 못 미치면, 만약에 그런 이상한 투표용지 수가 14표야. 그런데 이 지역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른 숫자가 17표야. 그럼 그냥 덮는 거예요. 근데 이 3표 차이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 이거 재검표 해달라. 그럼 첫 번째는 재검표랍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칼같이 갈라요. 다시 갈라갖고 센치 재고 과학적으로 막
재가지고 무효표를 철저히 갈라내고 그래서 이상 투표가 뭐를 그 당락 숫자보다 이게 많다. 한 표라도 많다. 그러면 선거 다시 해야 돼.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진짜 4표 차이로 당선된 다음에 재검표 요구하고 그리고 선거 다시 한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되게 중요해.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개표 참관인들이 왜 민주당에서 왜 개표 참관인들이 왜 민주당에서 그 개표 부정 문제 안 싸웠냐 막 그랬잖아. 그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동네에서 몇 표 나오나 그거 세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자별로 그 투표수 그거를 두는 부릅뜨고 센 다음에 그게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구별로 그 숫자가 다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숫자가 뭐냐? 이 민주당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구책임자가 있고 동책임자가 있고 동책임자 밑에 1투표구 책임자가 있어. 그 1투표구 책임자가 뭐냐? 선거운동을 잘하는 책임자야.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투표구가 뭐냐? 투표소 한 동네에 투표소가 4개 5개 돼요. 한 동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에 창사동에 투표소가 5개에서 7개가 설치가 돼. 투표소가. 그러면 5개에서 7개가 투표소가 설치되잖아. 한 투표소별로 책임자가 있다고. 그 책임자가 뭐 하는 거냐? 우리 동네에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몇 표 나왔나 그것만 세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렇게 세는 투표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개표 부정 얘기 안 나온 거야. 민주당에서 그 개표 부정에 동의 안 했던 이유가 민주당은 선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 생길 수가 없다고. 자기 동네 투표소에 투표소별로 어느 몇 번 투표함 깐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개표할 때 내가 이제 개표도 했었거든. 개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에 개표장이 설치가 돼. 그러면 그 개표장에는 뭐가 있냐? 우리 각 동네별 숫자가 나와. 동네별 숫자가 나오고 동네별 투표함이 있잖아. 몇 투표함. 그러면 실시간 전화가 와요. 개표장에서 몇 투표함 깐다. 전화 딱 깔 때, 그러니까 그 투표함을 깔 때, 야, 몇 투표함 개표 중.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러면 그거를 딱 써놓는 거야. 몇 투표함. 그러면 거기 결과 딱 나오면 1번 몇 표, 2번 몇 표, 이렇게 3번 몇 표.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표 부정 얘기가 민주당에 안 먹혔던 이유가 그렇게 표 관리를 했단 말이야. 누가 지금 뻘소리 하고 있어? 누가 지금 불만인데? 누구야? 누가 불만이었어? 누가 지금 시비 걸고 있어? 방송 방해하는 거 누구야? 아니 뭐가 한 방향이냐고. 아니 지금 롱유 너는 지금 그 개표 부정이 있었단 얘기야? 어이 롱유 쫓아내기 전에 대답해봐봐. 지금 너는 지난 대선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 그 주장하는 거야? 롱유가 대답해봐봐. 어이 롱유 지난 대선 때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단 얘기야? 롱유가 대답해봐봐. 내가 지금 지난 대선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게 아니란 얘기 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편향이 됐냐고. 어이 롱유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냐 롱유? 튀었어? 잠깐만. 튀었네. 아니 펜 달고 서포터 달고 왜 저지랄이래. 펜 달고 서포터 달고 왜 저지랄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얘기야 지금? 미친놈일세. 저 선거법 위반이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개표 부정 얘기가 그때 안 먹혔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 뭐가 사전투표 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의혹이잖아. 이 과정이 명명백백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왜?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 11.57%면요 너무 높은 표야. 옛날에 부재자 투표는 3, 4%라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어. 근데 이번 사전투표는 11%가 넘어. 그럼 이거는 어느 동네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이지예요. 왜냐? 투표자 수, 이제까지 여러분, 지방선거가요, 투표 몇 퍼센트 한지 알아요? 지방선거 투표수가요, 그 투표율이 47%, 52%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명박 때 지방선거, 그게 2008년 국회의원 선거가 47%짜리도 있었어.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율이 47%.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높다고 나온 게 52%였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52%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52%밖에 투표 안 하는 지방선거에 지금 5분의 1이 투표했다는 얘기예요. 11%가 투표했다 그러면 지금 5분의 1이 투표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번 사전투표율은 어디나, 어느 선거에나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냐, 이거 매우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부재자가 몇 프로인지 확인해봐. 지난 대선 때 부재자가 몇 프로인지 그것 좀 확인해봐요. 예, 지난 대선 때 그 부재자가 몇 퍼센트였는지 한번 검색해주세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이번 투표율을 가늠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 대선 때 2012년 2012년 투표 때 부재자 투표가 몇 퍼센트였나? 무한도전의 영향도 컸다. 그렇군요. 예. 한번 확인 좀 해줘 봐봐.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잠깐 쉴게요. 아유, 이거 내가 2,000명이 안 돼서 방송 15분만 더 하고 끊을게. 몰라? 2012년 대선 부재자 투표율도 조사 안 해갖고 오니까 내가 방송 접겠다는 거지. 이렇게 노력을 안 해. 대선 부재자 투표율. 대통령 선거 이번이 18대 대선이었죠.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가 몇 프로? 부재자 투표가 몇 프로예요? 그게 안 나와. 19대 대통령 선거. 아직도 약 3.8? 지난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가 3.78. 엄청난 거야. 예. 근데 이제 그때 부재자 투표 때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면 그거를 동사무소인가 가서 신청을 하고, 그죠? 동사무소인가 가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쓰면 투표용지가 집으로 오고 그걸 투표해가지고 보내고 그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재자 투표하는 게 되게 복잡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가 되게 이번엔 쉬웠잖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해 준 거야.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율이 3배 나온 거야. 예. 투표율이 3배가 나온 이유는 그래서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함에 대한 관리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의혹을 남기면 안 돼, 선관위가. 사전투표 투표함에서 그 어떤 오류의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그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자, 내가 지금 방송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특별히 이번에 방송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오늘은 원래 우리 방송에서 이름을 쓰면 블랙 먹는 게 3개 있죠. 허경영, 조경태, 변희재 쓰면 블랙이에요. 예. 허경영, 조경태, 변희재를 쓰면 블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변희재 씨 이름을 써도 제가 블랙 걸지 않겠어요. 예. 왜 안 거냐 하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변희재 대표께서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변희재 씨가 감사원에다가 이 농약급식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만, 입장을 밝힐 것을 공식 요청을 했고, 네. 그래갖고 감사원에서 입장을 밝혔답니다. 예. 감사원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밝힌 내용 올라와 있습니까? 예. 지금 감사원에서, 예. 감사원 농약급식 그 입장 발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고승덕 후보 딸 때문에 덮였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니 왜 뉴스에 올린 사람이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감사원 뉴스 없어요? 감사원 뉴스 사실 아니야? 감사원에서 농약급식 그 서울시 책임 아니다 발표한 거 아니에요? 있네 뉴스. 자, 867개교의 농약급식 감사원 서울시 책임 아니다. 예. 서울시 책임 아니다라고 감사원에서 밝혔답니다. 예. 자, 근데 이 뉴스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예. 감사원은 서울시 책임 아니다. 감사원이 잔류 농약 초과 전력 있는 업체가 서울 지역 867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계속 공급했다는 자신들의 감사 처분 요구서의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거 언제 기사야? 어제 기사죠?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식자재에 대한 농약 검사를 벌인 정부기관이 그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뉴스 아닌가? 감사원은 규정이 미미해서 생긴 일이고 서울시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후보 캠프가 서울시 867개 학교에서 농약급식이 벌어졌다면서 박원순 후보 책임론을 들고 나선 것과 상반된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 감사원은 학교급식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출하 금지 조치를 못했다면서 그래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인 2012년 6월부터 13년 7월까지 서울시 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는 정보 미공유로 인해 해당 업체가 잔류농약 위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따라서 감사원 처분에서도 서울시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처분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11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 10개 생산업체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을 검출했다면서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통보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감사원이 누구한테 권고한 거야? 교육부 장관에게. 그죠? 통보를 못 받은 서울시도, 통보를 하지 않은 농산물관리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농산물관리원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관련 규정이 미미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하고 농산물관리원이 문제인데 왜 서울시만 괴롭혔어? 왜 서울시만 그동안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감사원은 또 발표를 해? 감사원 처분서 내용을 놓고 정 후보 캠프는 농약 금식에 따른 박 후보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읽은 거예요? 서울시 책임이 아니다라는 감사원 결과를 놓고 농약 급식에 따른 박 후보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 감사원에서 서울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맞지? 그런데 왜 이걸 갖고 계속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정 후보 캠프 28일 논평에서 서울시 860 이거 28일 얘기잖아요? 석고 대제하라 이렇게 욕을 했다. 문용린 캠프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친환경 급식은 친농약 급식이라면서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진보 성향 급식 유통업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한 비양심적 사기 집단이라고 정 후보와 발걸음을 맞췄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한글 잘못 읽었어요? 감사원은 서울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결론은 박원순 책임이라고 정 캠프, 문 캠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에 대해 배병옥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서울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서울시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867개 학교가 농약급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처분서의 각주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급식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품에서는 잔류농약 조사 여부와 그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전국 초중고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비율로 따지면 나라장터가 44.7, 한국농수산유통식품공사가 21.1, 반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3.4%. 잠깐만요.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건 3.4%인데 867개 학교에서 농약급식이 됐다라고 주장한 거는 867개의 3.4%만 그러니까 867개의 3.4%만 그 잔류 농약이 포함된 식재료를 공급받은 거잖아. 그런데 867개 학교에 공급됐다. 이거는 허위사실 아닌가?
이거 허위사실 아니야? 867개에 공급됐다. 이거는 정확히 허위사실이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쳐도 여기 이 문제 있는 데에서 3.4%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867개 학교가 농약급식을 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요거 허위사실이네. 명백한 허위사실이네. 그지? 이러면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 법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해도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으나 허위사실로 오해할 만한 말을 해도 잡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아니 법정 구속이 돼. 이거 얘야 그 팩트가 아니라고 우긴다? 뭐라고? 뭐라는 거야 지금? 팩트가 없으면 할 말 없으면 허위래. 얘 잘 들어. 네가 얘기하는 팩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가 얘기하는 팩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학교가 867개 있는 게 팩트야. 근데 소위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한 게 3.4%야. 이게 팩트라는 거지. 867개 학교에 3.4%만 잔류 농약이 있는 식자재가 공급됐다. 요게 팩트야. 응. 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67개 학교에 농약급식이 됐다란 주장은 허위야 아니야? 그게 무슨 허위야? 이게 전국이니까 이게 지금 867개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고 요거는 전국 초중고에 얘기하는 거니까 다르다. 그래. 논리적인데? 예. 여기 봐요. 전국 초중고의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비율로 따지면 나라장터가 44.7,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21.1,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3.4. 그러니까 그 867개 학교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죠. 867개는 서울에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이거 3.4%는 전국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수치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맞네. 그지? 867개 학교가 이게 서울 학교예요? 867개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인 거죠, 지금? 전국의 3.4%니까, 자, 일단, 서울시에 학교가 867개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초중고. 예. 아니, 이건 지금 아주 뭐예요? 이유 있는 반론이에요. 3.4%는 그러니까 서울 친환경 급식센터가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전국에 공급하는 숫자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867개 학교는 서울 학교란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서울시 관내 867개 학교는 서울시 학교가 맞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국 프로테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네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비교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서울시 867개 학교에 친환경 급식센터의 공급 비율, 그게 중요하네. 그죠?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서울시 867개 학교에 몇 퍼센트를 공급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감사원의 자료하고 달리 이제 논점에 약간 벗어났는데 지금 전국 초중고 급식 재료에서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는 3.4%만 공급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럼 서울시 867개 중에 이 친환경 유통센터가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안 나온 거네. 감사원 처분서에서 농산물 사전 안전성 검사의 모범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를 적어놓기도 했다면서 이런 감사원이 사전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뺀 뒤 유독 친환경 유통센터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은 것은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서울시 친환경센터가 뭐 감사원에서 농산물 안전 모범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야. 모범인데도 그 4,300개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 4,331kg가 공급됐다는 얘기는 모범이란 얘기하고 별개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건 서울시 얘기예요, 서울시. 서울시 867개 학교 중에서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저 기간에 얼만큼의 그러니까 123개 중에 2개가 기준치 초과했고, 기준치를 초과한 건 2개인데 그 2개가 4,331kg란 얘기죠? 자, 서울시 관내 학교가 867개는 맞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그 867개 학교에다가 몇 퍼센트를 공급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자, 이건 지금 따져봅시다.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867개 학교에 몇 퍼센트 공급했나?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예. 자,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실래요? 지금 서울시 867개 학교에 지금 이제 2011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 몇 퍼센트를 공급했는지 그게 지금 나와야 되겠네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나왔었던 거 있잖아, 왜. 뉴스타파에서 친환경 유통센터에 를 통한 공급, 그거를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와서 줄였다. 그 얘기 나오죠? 거기 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 뉴스타파에 보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몇 퍼센트를 공급했었는데 그게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온 다음에 몇 퍼센트로 줄었다. 그 퍼센트를 보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몇 퍼센트를 공급했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진정들 해봐. 자, 지금 오마이뉴스하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실은 건 뭐냐 하면 친환경 배옥병 심사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야. 그 내용이 뭐냐? 867개 학교에서 농약급식이 됐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국에서 초중고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나라 장터가 44.7, 그 다음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21.1%를 공급하고 친환경 유통센터는 3.4%만 공급한다. 근데 이건 전국이야. 그러면 서울에서 친환경 유통센터가 공급한 비율은 저 배옥병 씨의 주장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867개 서울학교로 몇 퍼센트 공급됐냐? 이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자료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고요.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867개 학교에 전량 공급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아요. 그 2011년 그 1월부터 그러니까 2013년 6월까지 그 기간만 딱 한정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2012년 11월 22일 공사립학교 현황. 사립학교는 달라요. 사립학교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게 무상급식은 공립학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전국 초등학교, 전국 초중고는 11,000개. 그리고 서울에 그 중에 867개가 있다. 예. 서울에 867개 학교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867개 학교 중에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89%를 공급해요? 2013년에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운영한 게 854개라고 나온다. 그럼 뉴스타파에서 나온 건 뭐야? 2014년에 30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니까 친환경 유통센터가 13년 6월까지 공급을 했고 그 13년 6월까지 853개 4개에다가 공급을 했다. 자, 맞습니까? 그 어느 기사예요? 시고님 그건 딴 얘기예요. 시고님 그건 다른 주장이라고. 님 주장에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 지금 전국의 학교가 11,000개고 그 중에 서울시 관내학교는 867개고 그런데 그 867개가 서울시 관내학교인데 그 중에서 그 지금 이제 전국 비율 지금 배옥병 씨가 주장한 게 언제 비율인지 모르겠어. 언제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배옥병 씨가 주장한 거는 나라장터가 44.7 한국유통이 21.1 서울시 친환경센터가 3.4%다. 이거는 전국에 공급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친환경은 3.4%만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문제가 된 시점 그러니까 11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인데 박 시장 임기가 11년 11월부터잖아. 11년 11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서 그 1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해당이 되는 거야. 물론 그 중에 지금 11년 1월부터 11월까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임기 중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임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6월까지면 1년 7개월이 그러니까 11개월은 오세훈 임기, 10개월은 오세훈 임기, 그 다음에 16개월은, 그러니까 18개월은 박원순 임기가 되는 거야. 그죠? 17개월? 아니, 19개월? 12개월에다가 12년 꽃박하고 6개월. 아니야, 6월부터니까, 6월까지인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뭔 얘기인지 얘기가 안 돼? 아니, 뭘 좌파 선동이야. 니들 주장대로 지금,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얼마나 많이 공급됐냐, 농약급식이 얼마나 된다 계산하는데 무슨 좌파 선동이야. 스피커가 없어? 아니 지네 주장 맞다고 해줘도 지랄이야. 그럼 네가 좌파야? 나 진짜 니네 주장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나 저 또라이 새끼 진짜. 좌파 선동이래. 아니 니네 그럼 네가 좌파야? 네가 좌파 선동가야? 니네 주장 맞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좌파 선동이야. 나 진짜. 자,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011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를 딱 한정을 했어. 왜 그 기간을 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그 공급된 물량이
공급된 물량 중에 그 123건 중에 조사한 게 123건이고 그 중에 두 건이 농약급식이 농약 식자재가 발견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기사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고 봐요. 전국에서 친환경 유통센터 비율은 상관없어. 서울에서 친환경 유통센터가 얼만큼 공급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지? 내 말이 맞지?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한 기간 그리고 프로테이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서울시에 공급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123건 중에서 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건데, 예, 그 기준치 초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농약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공급됐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궁금한 건 친환경 유통센터가 그 기간 동안에 박원순 재임 시절에 어느 정도를 공급했고 그 중에서 저 2건 123건 중에 2건 걸린 게 박원순 임기 중에 걸린 거냐,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867개 중에서 그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한 물량이 몇 %냐, 요것도 따져봐야 되고. 아니 그니까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몽준 캠프에서 주장한 게, 정몽준 문용진이 주장한 게 뭐냐, 867개 학교에 농약급식이 됐다라는 게 정몽준 문용진의 주장이야. 그런데 친환경 그 유통센터에서 서울시에 급식을 몇 % 했는지가 지금 안 나온 거잖아. 만약에 100% 다 했다,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그 기간 동안에 100% 다 했다면 867개 학교에 공급됐단 말이 맞아요. 그죠? 예. 867개 학교에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그 기간 동안에 100% 공급했다면 867개 학교에 그 농약 식재료가 공급됐단 말이 맞아. 그니까 지금 867개 학교에 그 서울시 그 친환경 유통센터가 몇 % 공급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예. 그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알죠? 친환경이란 말에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는 거 아시죠? 몇 %가 중요하죠. 몇 %가 중요한 겁니다. 867개 학교는 모든 학교란 얘기잖아. 아니 누가 선동을 했다고 그래. 할 말 없으면 선동이라래. 감동했단 뜻이지. 자, 여러분 친환경이라는 말하고요, 무농약이라는 말하고 유기농하고 다 다른 거 알아요? 예. 그 친환경이란 말이 곧 무농약이 아니야. 무농약이 곧 유기농이 아니고 그 말이 다 달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이라는 건 이제 여기 누가 썼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잘 들어요.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거는 농약을 전혀 안 친다는 얘기가 아니야. 유기농이라는 건 뭐냐?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적인 농법, 가령 뭐 오리 농법이라든가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이런 거를 통해서 순수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게 유기농이에요. 그런데 이 유기농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땅이 만약에 이전에 농사 지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화학 비료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유기농 농법을 하더라도 그 땅의 소산물에서 농약 물질이 검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기농은 농법이야, 농법. 전혀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뭐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이런 걸 통해서 화학적인 제초제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그
농사 짓는 농법이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뭐냐? 농약을 전혀 안 친다는 얘기고, 그런데 농약을 전혀 안 치더라도요, 그 땅에 내가 지금 농사 지으면서 농약을 안 쳐. 근데 그 땅이 원래 농약이 몇십 년 동안 농약을 쳐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내가 농약을 치지 않더라도 농약이 검출돼요. 그걸 뭐라래? 저농약 산물이라래. 제 설명이 맞나요? 제 설명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친환경 자격 심사하는 분한테 들은 건데, 설명 맞죠? 예. 유기농이라는 건 전혀 화학 비료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인공 비료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인공이 아니라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적인 농법으로 생산되는 게 유기농이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그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게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농약을 내가 치면서 키우지 않더라도 이전에 여기에 묻어 있었던 이 땅에 묻혀 있었던 농약 성분이 이 농산물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농약이라래. 그래서 이제 친환경 우리나라의 친환경 등급을 매겨주는 자격사가 있어. 친환경 관리사인가? 유기농 관리사인가? 친환경 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전국에서 우리는 유기농이다, 우리는 친환경 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농약 기준치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농약이 전혀 안 나오면 무농약을 쳐주고, 약간 어떤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면 저농약으로 쳐주고, 그리고 이제 농약 성분이 미세하게 검출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거의 무농약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무농약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하수 때문에도 유기농으로 키워도 농약이 나올 수가 있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친환경에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산물이 다 포함돼요. 친환경 농산물이란 말은 모두 유기농 농산물 더하기 무농약 농산물 더하기 그 저농약 농산물을 다 합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농약인 경우도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환경 기준은요, 일반 농산물보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로 따지면 정말 미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친환경 기준에는 걸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 시중에 유통되는 기준하고 친환경 기준하고는 천차만별이야. 시중에서 가령 여러분이 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농산물에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게 100이라면 친환경 저농약 기준을 통과하려면 0.5? 이 정도 돼야 돼. 0.5 정도 돼도 저농약이야. 0.6만 돼도 이거는 기준치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저농약이라는 그 기준이 농약 성분이 미미하게 있지만 무농약은 아니다라는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친환경 급식에 얼음녹다님 거기서 서울유통센터가 몇 퍼센트 차지했는지 뉴스타파에서 숫자를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예. 원래 친환경이 아니라 무농약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무농약 유통센터라고 해야지 왜 친환경 유통센터라고 했을까? 원래 무농약이라고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고발뉴스에 자세히 실어놨다. 그래요. 고발뉴스 그 내용 좀 올려주실래요? IM 피터 글이죠? 그 무농약으로 하기로 했다가 어디 기준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냐 하면 무농약으로 하기로 했다 원래. 그거 어디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의 주장이지? 아까 무농약으로 원래 하기로 했다가 어디 나온 주장이에요? 어디에 그런 주장이 나왔죠?
기준 43 먹고 건빵맨님 기준치를 좀 올려주시고요. 예, 그 레드카님이 주장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레드카님이 주장하신 원래 기준이 무농약이었다. 그건 어디 나오는지 그 기준이 된 그 문서를 좀 그 문서의 출처 좀 알려주시고요. 친환경, 저희 집이 친환경 농사하는데, 농약 성분 조금만 검출돼도 안 돼요. 시중에서 무농약이라고 하면 친환경 인증서 보여달라세요. 친환경 인증서 없으면 다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조금의 기준이 있어요. 무농약하고 저농약에 기준이 있어. 그 내가 생각하는 조금이 아니라 그 친환경 센터에서, 그러니까 친환경 관리사가 정하는 기준이 결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레드카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포괄적 개념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으면서 농약을 치지 않아도,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전혀 안 쳐도요, 그 땅에 원래 농약 물질이 묻어 있으면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이 돼요. 그게 몇 년까지냐면 6년인가 7년 동안 농약 성분이 나온대. 그래서 그 만약에 어디가 친환경 무농약, 친환경 뭐 마크를 받았는데 이게 무농약이다. 친환경 무농약이라는 걸 받았다면 그건 최소한 6년 이상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 지은 경우에 그 무농약 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농사 지을 때 농약 전혀 안 쳤다. 그렇다고 무농약이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지하수로 물을 줄 때 그때도 지하수로 들어가 있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고 땅 속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농약도 친환경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왜? 지금 키우면서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쳐주고, 조금이라도 농약을 친다면 그거는 농약을 치는 거죠. 저농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친다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어느 농산물에나 농약 성분이 조금은 나온다라는 말은, 그게 내가 지금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을 안 쳐도요, 땅에서 나오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땅이나 물에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농사 지을 때 농약 성분 안 넣어요. 안 해요. 그렇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 자, 우리 레드카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 정보 갖고 오셨나요? 그 레드카님 자료를 여기 보면은 무농약 기준이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 급식 기준이 무농약이다. 예. 자, 우리 레드카님이 갖고 오신 우리 광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시작을 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1학년부터 4학년 대상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을 선포한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시 무상급식은 무농약 수준의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주 1회 이상은 쌀lun이 살아있는 7분도 쌀을 혼합급식을 실시한다. 서울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30%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하고 저염, 저당, 저지방, 무화학 조미료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재료의 원산지와 생산지도 공개한다. 이날 금옥초에 제공된 급식의 쌀은 전남 영암의 최남근씨, 얼갈이 배추는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식재료가 물가 급등에 대비해 생산자 직거래,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 제철 식품과 대체식품 활용 등의 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농부 교사와 함께하는 학교 텃밭 가꾸기 등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신학기 국립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서울시 예산 지원 거부로 5, 6학년 무상급식은 무산됐다. 이날 행사 광노현, 허광태 등등이 점심 식사를 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농약 수준의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쌀은, 예, 쌀은 무농약, 무농약 수준의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그 밖에는 그냥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요? 쌀은, 왜 쌀이 쉽냐 하면, 쌀은 왜 쉬우냐 하면요. 친환경, 무농약 수준의 쌀, 이거는 우렁이 농법하고 오리 농법으로 벌써 10년 이상 농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쌀은 무농약 수준으로, 그리고 이게 쌀을 제일 많이 먹잖아.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무농약 수준의 쌀을 공급한다. 라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레드카님. 예. 무농약 수준의 쌀, 나머지는 친환경 식재료. 예. 그러니까 무농약 수준의 쌀을 공급하고 가장 많은 양을 먹으니까. 그리고 그 식재료는 친환경 수준. 친환경에는 전농약도 돼요. 전농약도 친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또 두 번째 뉴스는 뭔지 한번 볼까요? 예. 같은 내용인데요. 네. 지금 같은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123개 중에서 걸린 2개는 뭐였죠? 쌀이었나요? 예. 우리 레드카님, 이번에 감사원에 걸린 123개 중에 걸린 2개, 그게 쌀이었나요? 쌀이었어요? 그게 깻잎하고, 예. 깻잎하고 또 뭐였죠? 깻잎하고 또 뭐였어?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게. 123개 중에서 2종류 다 깻잎이었어요? 깻잎하고 시금치? 예. 뭐였어? 2가지가. 예. 깻잎하고 또 뭐였는지. 예. 자, 그 깻잎 같은 경우는요. 예. 자, 여러분. 그 깻잎에서 나온 농약 성분을 가서 감사원 자료를 봐봐. 감사원 자료로 농약 성분이 얼만큼 나왔냐면 0.6 기준에 0.9가 나왔을걸? 농약 성분이 친환경 무농약 판정이 0.5인가인데 기준이 0.9인가 나온 깻잎이 들어온 거예요. 예, 깻잎하고 시금치. 예, 깻잎하고 시금치가 0.5가 기준인데, 0.5가 기준인데, 잠깐만요. 잔류 농약 기준이, 기준치는 1이었는데, 잔류 농약은 0.016. 대청중도 마찬가지로, 기준치가 0.5인데, 0.009가 검출됐다. 43번님 무슨 얘기죠, 이게? 그 기사 내용이 뭐예요? 자, 그니까, 무농약 쌀과 무농약 채소 구분을 못해서 주장을 한 건지, 좌우지간, 감사원에서 발견된 농약의 기준과 발견량, 요 기사를 한번, 예, 우리 43번님 그게 어디 나와요? 43번 우리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예. 올리셨어요? 어디에 올리신 거예요? 감사원 자료? 어디 보면 나와요? 예. 어디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까? 스피드 용갈님의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응.
기준치를 넘어선 네. 잠깐만요. 어딜 보면 나와. 어딜. 여기 우리 43 먹고 건빵맨 님이 근거가 어디예요, 이거? 자, 이게 개인 블로그인데요. 예. 개인 블로그의 글인데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은 사실이 맞습니까? 오류가 없는 건가요?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뭐 어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대로 알려드리겠다. 감사원 결과 친환경 유통센터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유통센터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 폐기, 감사원의 서울시 지적사항 잔류농약에 대한 정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니 주의바람.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농약급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친환경 유통센터가 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잔류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 취소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되고 세제 사용기준 미비로 식판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된 잔류 세제가 검출됐고 학교급식 영양관리 부실 및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미보고로 인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 안전 품질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세제 사용 기준의 미비로 인해서 식판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된 잔류 세제가 검출됐다는 얘기고요. 식재료 분산 구매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관행 서울특별시 농산물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의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로 인해서 학교 공급 가격 인하가 곤란하다. 학교급식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리 기능이 미약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효율적인 지원 가능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유통센터 경기공동사업법의 부당한 계약 연장 및 편법적 계약 체결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특혜를 주고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 요게 이제 주요 감사 결과란 얘기죠. 자, 학교급식 안전관리 그러니까 농관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공급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에 의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인증관리인 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는 등 정보공유 미비로 인해 유해식품이 학교에 납품되고 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농산물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와 경기공동사업법인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다. 세제 사용기준 미비로 학교급식 식판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된 잔류세제가 검출되고 정수기 수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급식 시설 설비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게 지금 감사원이라는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그래서 보수단체에서 감사원 자료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 취소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되고라는 문구를 가지고 박원순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후보의 주장을 검증 없이 글로 적은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잔류 농약 검사 현황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치 1, 검출치 0.016. 또 잔류농약의 기준치가 0.5인데 0.009. 친환경센터. 근데 이 위에 게 지금 기준치를 오버한 거 아니에요? 경희여고, 창덕여고, 그 다음에 삼전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 여기가 지금 기준치 이상은 위에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방송이에요? 아니, 이거 IM 피터가 올린 거 맞는데, 나도 이거 자료가 이상해서,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덕초하고 대청중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검출이 안 된 거고, 위에 세 군데가 검출된 거 아니야? 근데 치커리, 시금치, 깻잎에서, 문덕초등학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데 기준치 1, 0.016, 대청중도 0.5, 0.009, 잔류농약 기준치에 대한 부분이 모호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증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자, 그랬더니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중학교 발생한 집단 식중독 결과 포함된 무슨 얘기지? IM 피터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이 그대로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문용린 교육감이 바꾼 2014 학교 식재료 개선 방법 시행 이후에 학교 식재료에 대한 검사 방식과 현황이다. 여기에 문용린 교육감이 시행한 전자조달 방식에 따라 선유중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서울시 교육청에 청구했다. 다른 얘기네요, 이거는. 이거는 식중독 얘기 다른 얘기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확히 하려면 현재 서울시 학교에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검사하는지 봐야 된다. 박원순 시장 때 2013년 854개가 30개로 줄어들었고 문용린 교육감이 390개에서 1171개로 3배로 뛰었다.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한 학교가 854개에서 30개로 줄었다. 이에 반해 전자조달은 3배 증가했다. 학교들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게 된 배경은 문용린 교육감이 발표한 학교 식자재 구입 개선 방안 때문이다. 이거 딴 얘기고. 친환경유통센터 급식 농산물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이거 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안전검사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비교하면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옛날에 박원순 시장 때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농산물 학교 납품 전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축산물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 문용린 교육감이 이 조달 시스템으로 바꾼 뒤로는 검사가 미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이 농약 급식이 되고 있다라고 막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는데 과연 공격할 자격이 있냐? 지금 전자조달되는 데 내용에서는 조달청도 검사 안 하고 있고 안전성을 문용린 교육감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박원순 시장 당시에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됐던 수치 867개 중에 857개가 지금 공급됐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건 딴 얘기고, 학교 납품 전 자체 감사원이 지적한